자, 이어서 프린트 반복 함수 있죠. 반복 프린트 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 백설표를 몇 개 한다 곱하기 10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프린트가 백설표가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개. 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까요? V 여기 20개, 여기 30개 해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S 한 다음에 F5 누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10개, 20개, 30개. 그럼 이걸 가지고 뭐 별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두 번째, 여기 두 개, 그죠?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요거는 그냥 프린트 요거만 하나 해주고 얘는 3개 해주고 얘는 5개 해주고, 그쵸? 얘는 왜요? 하나 둘 밀어주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 밀어주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별표가 잘 나오겠죠? 컨트롤 S F4 누르면, 아이고, 요걸 스페이스를 줬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다 스페이스를 줘야 되겠네요. 다시,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얘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되려나? 한번 해보죠 뭐. 딱 됐네요. 그쵸? 여기는 블랭크에서 주고 얘 곱하기 3개 해주고 5개 해주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자, 그럼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거를 정리해서 사랑해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랑해가 몇 번 나와요? 자, 사랑해 5번 나오죠. 이렇게. 자, 이어서 주석입니다. 주석은 설명이에요. 컴퓨터는 전혀 몰라요. 모르고 사람들이 보기 위한 설명. 그래서 샵 쓴 다음에 뒤에다가 뭐라고 쓰잖아요. 샵 다음에 오는 모든 거는요, 파이썬은 무시해요.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어떤 함수를 써놓고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쓸 때 뒤에다 샵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짤 때 타이틀 있잖아요.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다 라고 쓸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석 써놓고 그 다음에 한 줄 쫙 긋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명 써주고 작성자 써주고 작성일 써주고 기능은 뭐 하는 거다 알려주고, 그렇죠? 여기 이제 작성하고 작성일자 써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수정을 했어. 그럼 수정일자하고 수정자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건 왜 제일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누구고 언제 작성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수정을 했고 언제 수정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름은 뭐다 라고 타이틀을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이 주석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짠 프로그램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기억이 없잖아요. 그때 기업 같은 데는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관리하지 않잖아요. 부서가 바뀌고 또 있던 사람이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 그 프로그램을 내가 소스를 봐서 이해한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주석을 반드시 써놓는 걸 습관화해야지만 본인도 좋고 또 다른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주석은요, 샵 하나 써놓고 그 뒤에다 쓰면 돼요. 그 뒤에다 쓰면은 컴퓨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사람들끼리 이건 뭡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써주는 것 주석도 있고, 아니면 시작할 때 이렇게 타이틀 형식으로 써주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주석이 없이 이렇게 써놓게 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프린트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이건 뭐냐? 하루는 몇 초인지를 알려주는 거다. 맞네 라고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은 얘가 왜 이거 썼는지, 이거는 글자, 이거는 컴퓨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컴퓨터 2바이트로 표현 가능한 숫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은 코딩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걸 써놓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거 있죠. 무엇을 하는 것보다 왜 하는지, 왜 하는지. 나쁜 주석은 아이의 일을 더한다. 아이의 일을 더하는 거는 그 소스만 봐도 알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요? 이건 다음 학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써놓으면 다음 학생을 읽기 위해서 일을 더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복잡한 계산이나 중요한 로직에는 주석을 달아주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본인도 좋고. 왜 본인 좋아요? 본인도 뭐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 짰던 기억이 어렴풋해요. 그때 주석을 보면요, 맞아, 내가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주석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메모입니다. 메모. 주석 다는 거 꼭 습관화 하셔야지만 본인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좋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샵 쓰고 달아주세요. 자, 여기다 해놓고 주석 달고 써주고, 좋은 주석들 많이 쓰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석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하죠. 주석은요, 사실 이 대화형에서는 주석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대화형에서 지금 없어지는 거니까. 어디서? 스크립트형에서. 그래서 스크립트형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일 먼저 쓰는 건요,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타이틀은요, 사실 의미는 없어요. 두 개를 쓰고 이렇게 촥 넣고, 두 개를 써주고 이렇게. 타이틀은 두 개를 써줘요. 의미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주식은 샵 하나만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근데 독젠이라고 하는 도큐멘트 툴에서는요, 두 개가 있는 거는 도큐멘트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파이썬하고 독젠하고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타이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냥 타이틀은 샵 두 개를 넣고 쓰자.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는 하나를 넣고 설명을 하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일반적인 관례예요, 관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 프린트 함수 사용법, 이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묶어주면 멋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쵸?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제목, 그 다음에 뭐예요? 작성자,
작성자 홍길동 작성일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수정자 있다 그럼 요거 굳다 갔다 그쵸? 수정자 수정일자 이쁘겠죠? 이렇게 어떻게 딱 맞춰주면 어차피 하는 거 이쁘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주고 요거 하나 탁 가져와서 그쵸?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타이틀 괜찮잖아요. 컴퓨터는 모르고 이거는 사용법이다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해줄 거면 연속해서 줄바꿈 없이 플러스가 아니라 요거 있죠. 여기 딱 넣어놓고 컴마는 이렇게 잘 모르는 거 써놓으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주석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어서 섹션 7 에러와 친해지 에러 메시지 읽는 법이죠. 에러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요. 우리 코딩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이 에러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파이썬은 세 가지 정보를 알려줘요. 어느 파일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는지 파일하고 라인 넘버를 알려주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부지표 있죠? 요거 화살표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랫줄에 보면은 에러의 종류와 원인을 알려줘요. 그래서 에러 났을 때는요, 뒤에부터 봐요. 에러의 종류와 원인을 보고 어디 있는 건지 몇 줄에 에러가 났는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에러는 늘 나요. 늘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 읽고, 요새는 영어 번역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럼 구글 트랜스퍼에다 넣든지, 제일 좋은 게 챗GPT에다가 에러 메시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설명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 잘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에러는 신텍스 에러가 있어요. 신텍스 에러는요, 문법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문법 어겼을 때 요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신텍스 에러가 났어. 스트링 리턴이 끝이 안 났다잖아요. 그쵸? 그 1번 첫 번째 라인에 이건 뭐예요? 첫 번째 라인에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신텍스 에러,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어떤 문법적인 잘못이에요? 자, 프린트는요, 여기 문자열 같은 경우, 문자열은 더블 코테이션으로 열었으면 반드시 더블 코테이션으로 닫아줘야 되잖아요. 안 닫았죠. 그래서 신텍스 에러라는 거예요. 신텍스. 따옴표, 괄호, 콜론 이런 것들 걸 써야 되는데 안 써. 발생하는 게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러, 자주 나는 에러, 네임 에러라. 네임 에러는 뭐냐면요,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정해준 이름을 안 썼거나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변수를 쓰고 있어. 그러면은 네임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나 변수 이름을 썼는데 함수가 잘못됐어.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print인데 printn으로 이걸 바꿔놨어. 그 다음에 hello고 했어. 이거 뭐라 그래? name 에러잖아. name. 함수 이름을 모르는 거 쓰는 거야.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printn은 not define 안 돼 있다. 혹시 이거는 printn이 아니라 프린트 아니니? 라고
탑까지 알려줘. 탑까지. 그쵸? 그래서 요거 네이메라는 파이썬이 모르는 이름, 함수나 변수를 잘못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왜요? 99.9% 오타죠, 오타.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무슨 애란지 아세요? 여기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문자예요, 문자. 그리고 얘는 숫자잖아요. 근데 문자하고 숫자를 더해. 더해줄 수 있어요? 20하고 홍길동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쵸? 20에다 홍길동 어떻게 더해요? 그래서 이 타입 에러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열이냐, 숫자냐, 그 다음에 뭐 불리항이냐,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타입들. 그 타입들이 서로 안 맞았을 때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이하고 여기 숫자하고 같이 표현할 때는요, 플러스로는 더해지지 않는데 컴마 같은 건 분류가 가능해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요,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문자하고 더하는 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제로 디비전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 나누면 우리 인생도 해란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 컴퓨터에서도요, 제로로 나누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나는 에러가 인덴테이션 에러예요. 인덴테이션 에러는 뭐냐면요, 파이썬은 들여쓰기 구조예요. 들여쓰기. 우리 파워포인트 같은 데 보면 이쪽에 제목 있다가 한쪽에 하나 들어가고 또 안쪽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파이썬도 이렇게 들여쓰기 가지고 코딩을 해요. 코딩. 근데 이 줄을 안 맞히잖아요. 여기 이 줄을 안 맞춘다거나 이 줄을 안 맞히거나 이 줄을 안 맞히잖아요. 그러면 인덴테이션 에러가 나요. 인덴테이션 에러. 요거는요, 요 줄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도 같이 시작하고, 여기서 물어봤으면 하나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다음 스텝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에러 있잖아요. 5가지 에러가 파이썬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에러예요. 얘기했죠? 에러 5개.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는 뭐라 그랬어요? 따옴표 같은 거, 괄호를 갖다가 여는 괄호를 썼는데 닫는 괄호를 안 했어. 여는 따옴표를 했는데 닫는 따옴표를 안 했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if는 물어봤을 때 반드시 콜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콜론이 빠졌어. 이런 것들이요, 신텍스 에러예요. 근데 신텍스 에러가 나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그 표시를 해주는데 거기를 잘 보면요,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네임에라. 이름을 잘못 쓴 에러 있죠. 자, 오타죠, 오타. 그래서 철자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요, 파이썬에서는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print하고 print하고 다른 함수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글자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면 됩니다. 타입에라. 타입이 있다 그랬어요. 예, 문자열 타입이나 숫자 타입이냐, 실수 타입이냐, 뭐 불리한 타입이냐,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그 타입들이 있는데 그 타입끼리 서로 혼용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나는 게 타입 에러. 그리고 0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에러. 뭐 있잖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블록. 코드 블록이라 그래요. 코드 블록. 인덴테이션 에러는요, 줄 잘 맞추려는 거. 그래서 자, 에러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자, 프린트 이게 없는 거죠, 그쵸? 프린트 요거는 네임 에러죠, 그쵸? 요거는 뭐예요? 타입 에러가 나오겠죠. 네. 문자하고 숫자하고 더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제로 디비전. 요거는 뭐예요? 인덴테이션. 여기 바로 한 칸 띄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여러분들이 직접 나게 해보고 만들어 보세요.
자, 에러는요, 물론 대화형에서도 에러 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가로 열고 안녕 그냥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에러 나겠죠. 그쵸? 신텍스 에러. unterminated 말무리가 잘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화형에서보다는 스크립트형에서 에러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형에서 에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쳐요. 그쵸? 요걸 가지고 에러를 만드는데, 자, 여기 하나 이거 빼보죠. 뭐 요거 빼고, 그러면은 신텍스 에러가 날 테고, 두 번째는 네임 에러 여기다가 PRITN으로 바꿔볼게요. TN.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러는요, 타입 에러. 이것도 타입 에러가 되겠네요. 요거 보시면요, 이렇게 쓰게 되면 타입 에러가 납니다. 요거만 없애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그쵸? 여기는 문자인데 여기는 숫자니까 타입 에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에러는요,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하나 뒤로 밀었어요. 이렇게 칸을 안 맞춘 거예요. 이렇게 인덴테이션 에러. 그 다음에 제로 디비전 에러 있죠, 0으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 100을 이렇게 해서 5개의 에러를 만들어 볼게요. 파일 save as 볼게요. er_01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했으니까 여기 런에서, 자, 모듈 F4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런 모듈 해가지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왔죠? 그쵸? 라인 10번에서 unterminated string return을 나왔잖아요. 그쵸? unterminated.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텍스 에러.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10번째라는데 10번째인지 어떻게 알아요? 10번째는요, 여기 옵션에 가면 요 show line number라고 있어요. 그쵸? show line number. 요걸 딱 해주면은 요 앞에 라인 수가 쭉 나와요. 이렇게 1번부터 쭉 나와가지고, 여기 10번째구나. 여기, 이쪽이 없네? 오케이. 그래서 신텍스 에러. 여기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 그리고 다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났던 에러는 안 나요. 두 번째 난 에러는 뭐예요? 여기 인덴테이션. 인덴테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요 칸이 안 맞는 게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거 눌러가지고, 그렇구나. 얘를 수정해줬어요. 이렇게 수정했어. 그쵸? 수정해서 다시 파일 세이브 해주고, 다시 런에 가서 런 모듈 F4 눌렀어. 그랬더니 에러가 또 났네. 어디가 에러 났어? 여기요, 에러 01.py 소스에서 라인 12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PRITN 첫 번째 end 이꼬르. 그래서 요거 명령인데 이건 무슨 에러다? name 에러입니다. name PRIN에는 define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프린트 아닙니까? 답까지 알려줘. 맞아. 그럼 다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2번째라 그랬죠. 12번째 라인. 여기 보면 잘못됐네요. 그쵸? 그래서 PRINT 이렇게 써주면 색깔이 바뀌네요. 그래서 다 됐다. 그럼 다시 여기 파일에서 세이브 해주고, 그 다음에 런에서 런 모듈 해주면은, 그건 넘어갔는데 또 에러가 났네요. 또 에러가 났는데 무슨 에러가 났어요? 제일 밑에 거 먼저 알았죠. 타입 에러. 그쵸? 타입 에러. 타입 에러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타입이 다른 거. 자, 5와 3을 더하면 요거는 문자라 그랬어요. 근데 더했는데 숫자를 더했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거 두 개를 더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한다? 요거는요, 여기 더하기가 아니라 컴마로 바꿔주면 되겠죠. 컴마. 서로 다른 타입끼리 연결할 때는 컴마는 연결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컴마를 써준 다음에 다시 파일 세이브 한 다음에 다시 런에 가서 런 모듈 돌리면은 그건 넘어갔네. 5와 3을 더하면 넘어갔는데 또 에러가 났어. 이거 라인 몇 번째야? 라인 19번째인데 뭐예요? 에러가 제로 디비전 에러. 제로 디비전 에러. 0으로 나눴다네. 여기 0으로 돼 있네. 잘못했네. 0인데 0으로 썼네. 오케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는 거죠, 뭐. 다시 가서 자, 컨트롤 S 4 그러면은 자, 형상적으로 다 나오죠, 그쵸? 정상적으로. 자, 이어서 챕터 1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챕터에서 배운 게 일단 프로그래밍이 뭔지 배웠죠. 프로그래밍이 뭔지 배웠고, 파이썬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파이썬을 설치하고 IDL도 같이 설치가 된 거 가지고 대화형 쉘을 이용해서 코딩 해보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도 코딩 해봤죠. 그리고 기본 사칙 연산, 그리고 파이썬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연산, 목 구하기, 나머지 구하기, 제곱 구하기, 그 다음에 파이썬을 사용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함수죠. 프린트 사용법에 대해서 프린트 함수 사용법을 알아봤고, 이스케이프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용해 봤잖아요. 그리고 주석 따는 거, 주석,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는 에러, 5종 세트죠. 5종 세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고생 많이 했고,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과제물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스크립트형으로 작성을 합니다. 스크립트형으로 작성을 하는데 소스 이름은 ch01_test_01.py예요. 그래서 이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주석으로 타이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넣고 줄 쫙 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작성자 쓰고, 작성일자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서 쫙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려고 했죠. 주석 타이틀 써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 이름, 나이, 학교, 소속. 요거를 갖다가 실제 프로그램 짜서 런 모듈로 런을 했을 때 한 페이지짜리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돼요. 소개. 주석은 물론 안 나오겠죠. 주석은. 근데 그 코드 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있죠. 프린터도 써보시고, 세퍼레이션도 써보시고, 엔드도 써보시고, 그리고 이스케이프 문자 있죠. 탭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엔도 써보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도 써보고, 이거 하고 요것도 써보고, 이거 하고 이것도 써보고, 이스케이프 문자 써보고, 그죠? 이걸 다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여기 배운 걸 다 쓰면 쓸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그냥 하나만 쓰고 간단하게 프린트로 저는 뭐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학교는 얼마, 이렇게 쓰는 사람은 점수가 별로 안 좋겠죠. 오늘 배운 거를 풀로 다 써서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한 페이지짜리 결과가 착 나오게. 그래서 소스하고 그
결과 있죠. 소스하고 결과. 소스는 ch01 테스트 언더바 01.py로 해가지고 소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소스 가지고 실행하면은 실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실행 결과는 캡처를 하세요. 캡처. 어떻게 캡처하면 돼요? 여러분들 캡처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자, Shift 윈도우 S 누르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나온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캡처가 돼요. 그 캡처한 걸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소스하고 그 캡처한 거 있죠. 캡처한 거를 PDF 파일로 만드세요. 자, 보세요. PDF 파일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새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요, 여기다 제목은 뭐라고 써요? 파이썬 1주차 과제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제목은 컴퓨터 시스템 공학과 1학년 A반 홍길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삽입 하나 하는 거예요. 그죠? 뭐서 새 슬라이드 하나 삽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빈 화면을 하나 삽입해요. 빈 화면 삽입한 다음에 내가 만든 소스 있죠? 여기 파일 오픈. 그래서 보면 제가 PR 에라 01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요건 긁으셔야 돼요. 여기를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긁어.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다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파워포인트로 가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여기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세요. 이렇게.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거는 소스예요. 소스. 이렇게 소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스가 들어가요. 이렇게 넣고 또 다시 삽입에 가서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 눌러주고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을 또 하나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내가 실행을 합니다. 이거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거 실행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F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실행이 됐는데 이 실행됐을 때 요거 실행됐을 때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행된 거예요. 여기 본인 소개가 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Shift 윈도우 S를 누르면은 이렇게 캡처할 수 있도록 나와줘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긁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긁으면은 요 결과가 캡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캡처가 돼.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요건 소스에 요건 긁으면 보여야 돼. 이렇게 요건 소스면 긁으면 보여야 되고, 얘는 하드카피에 하드카피. 이건 긁는다고 안 긁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셔가지고 여기 하나, 둘, 세 페이지짜리죠. 요 세 페이지짜리를 여기 파일 여기 다른 이름으로 찾아보기 들어간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파일 형식을 PDF로 PPT 아니에요. PDF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자, 그래서 파이썬 1주차 과제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컴시공과
1학년 A반 파이썬 2주차 과제물 이렇게 해가지고 네? PDF 파일에 PDF 파일 컴시공과 1학년 A반 파이썬 2주차 과제물 PDF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얘는 긁으면 긁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 다음 거는 긁으면 안 긁어져. 이거는 이미지라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 이거 있죠? 그렇죠? 요거 뭘 하는지 알겠죠? 요게 뭐가 여러분 소개가 나와줘야 돼요. 소개가 나올 때 요거 있죠. 요거 요 소스 이름도 다 나와야 돼. 이거 er01.py er01.py가 아니죠? ch01 언더바 테스트 01.py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파일명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PDF 파일 있죠? 만들어진 PDF 파일을 LMS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해 되셨죠?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도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강의하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16주차, 17주차까지 강의 들으러 학교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힘든 거 참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자, 모르는 거 2번, 3번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2번, 3번 돌려보시고 파이썬 잘 설치하시고 과제물 꼭 제출하세요. 과제물 제출 안 하면 결석입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안녕.